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연준이 입을 열었다. 헝다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 올 수 있다. 삼전 주주님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평일 한 주에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수요일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겨울답게 추워지는 것 같으니까 야외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월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일선을 터치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60일선도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되 과한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여유롭게 텀을 길게 두고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유롭게 텀을 길게 두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고 싶다고 해서 몰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봉을 기준으로 60일선을 터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집을 이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머니가 마이너스 1억을 가든 2억을 가든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년 안에 반드시 복구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지쳐서 던질 때 낮은 가격에 줍줍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급하지 않게 여유롭게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전을 기준으로 6만원 초반이나 5만원 중후반까지도 열어놓고 매집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1, 2년 후에 많이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떨어질수록 많이 버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이버머니가 마이너스 1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전혀 중요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님 중에서도 1만 주 정도를 한 번에 몰빵으로 사버리는 바람에 지금 사이버머니가 마이너스 몇 천에서 억 단위 정도가 된다고 하시던데요. 지금 사이버머니가 마이너스 얼마다 라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1, 2년 동안 잠시 잊어버리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플러스가 될 건데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마이너스 된 거 자꾸 되새김질 해봐야 멘탈에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잊고 지내시고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연준에서 또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그쵸? 연준은 역사적으로 뒤통수를 쳐왔으니까 언제 뒤통수를 또 칠지 모르니까 믿더라도 반만 믿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확실히 기억난다 1번,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까마귀 고기 먹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구독자님 중에 특히 수기님이라고 계신데 까마귀 고기 자주 드시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헝다가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여파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고 미국 연준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연준은 중국 부동산 분야에 가해지는 이런 압박이 미국 금융 체계에 위기를 조성한다고 보고 있고요. 파산 위기에 빠진 헝다 같은 과다한 부채를 짊어진 부동산 회사들이 전 세계를 무너뜨릴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6개월마다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걸 펴내고 있는데요. 거기서 중국 경제와 금융 체계뿐만 아니라 세계와의 광범위한 교역 연계를 고려하면 중국의 금융 압박은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압박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성장에 위기를 조성하고 미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이 영향을 받으면 미국만 영향을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미국과 연계되어 있는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그랬죠? 그쵸? 헝다 문제는 중국에 한정이 되고 미국으로 위험이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불과 2달도 채 안 돼서 헝다 문제에 대한 스탠스를 바꿔버린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연준이 말 바꾸기를 할 것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랄 일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보수적인 매매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때에 사고 싶다고 해서 절대 몰빵 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점이 낮아진다 싶으면 여유롭게 여윳돈으로 매집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빼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해 버리니까 헝다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태인데요. 헝다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헝다의 회사채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그리고 헝다의 원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 그리고 헝다와 유사하게 중국 정부의 철퇴를 맡고 있는 중국의 다른 부동산 개발사 등으로 위기가 번질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헝다는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제트기 2대도 매각을 했지요. 그만큼 엄청 다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마련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연준은 중국의 잠재적 위험이 헝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번지는 중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보면 중국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너무나 불어나 있고 금융사들의 레버리지도 커졌고 부동산 가치도 상당히 올라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레버리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라는 것은 차입금을 통한 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레버리지가 높은 기관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는 부동산 같은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에 헝다와 비슷한 위기를 추가로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헝다는 중국 국내 총생산의 2%에 달하는 우리 돈으로 350조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올해 여름부터 파산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언제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헝다 관련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도 매우 궁금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헝다발 금융 리스크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증시 하락 위험도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에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가격이 일부 조정될 수가 있고요. 수요 감소로 인해서 주택의 가격 하락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과 투자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법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헝다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삼전의 장기 투자자분들은 올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헝다발 금융위기라든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쇼크가 온다면 더욱더 싸게 줍줍할 수 있기 때문에 1, 2년 후에 더 큰 부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사업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주가가 빠질 때는 남들이 던지는 물량을 줍줍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머니가 마이너스 1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절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연준이 입을 열었다. 헝다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올 수 있다. 삼전 주주님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